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속도 도전 중 수영을 배워볼 거예요. 대표적인 수영 네 가지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자유형과 평형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먼저 수영을 배우기 전에 수영장에서나 수영할 때의 안전수칙을 먼저 알아야겠죠? 다음은 수영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첫 번째, 샤워장에서 샤워 후 입장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을 먹고 바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크게 소리 지르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요원이나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릅니다. 여섯 번째, 너무 오랜 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한 후에 물에 들어갑니다. 여덟 번째, 수영장 풀에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수영장 풀에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풀의 깊이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영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배워볼게요. 첫 번째, 수준별 레인이 나눠져 있는 수영장에서는 자신의 실력에 맞춰 수영해야 해요. 두 번째, 껌을 씹으면서 수영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수영할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헤엄쳐야 해요. 네 번째, 수영복, 수영모자, 물안경을 꼭 착용해야 해요. 다섯 번째, 수영할 때 평형뿐만 아니라 다른 수영 모두 포함됩니다. 발차기로 다른 사람을 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여섯 번째, 수영할 때 다른 사람의 몸에 일부러 접촉하지 않아야 해요. 일곱 번째, 레인 안에서 앞사람이 출발하고 난 후 간격을 두고 출발해야 해요. 자, 수영 전 준비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다 같이 따라해보면 더 기억에 잘 남겠죠? 팔을 들어 목을 아래로 3초간 눌러줍니다. 손목을 가볍게 돌려주고 마주잡아 양쪽으로 돌려줍니다. 어깨에 손을 올려 돌려주고 뒤로 손깍지를 껴 아래를 향해 꾹 눌러줍니다. 허리를 돌려줍니다. 무릎을 짧게 눌러줍니다. 다리를 뒤로 올려잡고 쭉 늘려줍니다. 무릎을 가슴에 닿게 앞으로 당겨 눌러줍니다. 발목을 돌려주고 발목을 펴고 무릎을 꿇고 앉아 발목을 쭉 늘려줍니다. 이제 물속에서도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이유는 물에 들어갔을 때 떨어지는 체온을 상승시켜주고 물에 들어가기 무서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은 물속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조금 더 물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 물속에서도 스트레칭을 같이 해줄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고 상상하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물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걸어줍니다. 팔, 다리를 흔들어 운동해줍니다.
허리를 좌우로 돌려 몸통을 운동해 줍니다. 몸통을 돌려 허리와는 다르게 더 길게 생각해서 쭉 늘려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제자리에서 띵을 띄워줍니다. 잠수를 반복하며 호흡을 연습해보고 물에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수영하기 전 준비는 다 끝났으니 자유형 다리차기 먼저 배워볼게요. 물에 들어가기 전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차기 동작을 익혀볼 겁니다. 다리를 펴고 뒤꿈치는 붙이지 않습니다.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어 한쪽을 들어줍니다. 들었던 다리를 내리면서 다른 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두 다리를 교차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을 마치고 다 했다면 이제 물에 들어가 부판을 잡고 자유형 발차기 동작을 익혀볼 거예요. 두 손으로 부판을 잡고 머리를 숙여 유선형으로 몸을 띄웁니다.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내리며 엄지발가락에 힘을 줍니다. 내린 다리에 힘이 약해지면 다른 쪽 다리에 힘을 주어 내립니다. 발차기의 리듬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상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영 강사 문입니다. 오늘부터 수영의 첫걸음, 자유형을 배워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발차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수영의 발차기는 몸의 균형을 맞추고 강한 추진력을 내기도 합니다. 발차기의 연습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차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제자리 발차기, 속도감을 더해 앞으로 나가는 전진 발차기가 있습니다. 제자리 발차기는 총 3단계로 연습할 건데요. 1단계가 앉아 발차기, 2단계가 엎드려 발차기, 3단계가 벽 잡고 발차기입니다. 제자리 발차기 중 1단계 앉아 발차기의 준비 자세로는 수영장 데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리 전체가 움직일 수 있게 엉덩이를 벽 끝쪽으로 붙입니다. 양 팔은 몸보다 뒤로 뻗어 어깨 넓이보다 넓게 땅을 짚습니다. 다리는 편 상태에서 무릎이 수면에 위치하도록 하고 발목은 곧게 뻗고 양 엄지발가락을 가까이 하세요. 발가락은 힘을 주어 주지 않고 힘을 빼줍니다. 차는 방법은 한쪽 다리를 내림과 동시에 반대쪽 다리를 올려 교차하는 형식이에요. 이것을 플러터킥이라고 합니다. 이때 발이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고 내리는 다리는 무릎을 펴서 내리고 올리는 다리는 무릎, 발 순으로 찹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 접어차기. 다리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무릎을 접어차게 된다면 발차기를 할 때 물을 뒤로 못 밀어주거나 저항을 많이 받아 전진에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 무릎 펴서차기. 리커버리와 킥에 유연함이 없다면 상체가 흔들리고 저항을 만들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발털기. 발털기는 과도한 긴장감에서 이루어지는 실수인데요. 물을 눌러주고 밀어주는 느낌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발차기는 정말 기초적이면서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을 실수하고 있는지 반드시 강사님께 물어봐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효율적인 발차기를 만든 다음 진도를 나가세요. 제자리 발차기 중 2단계 엎드려 발차기의 준비 자세는 복부를 벽 끝쪽에 둔 다음 팔과 다리는 곧게 펴고 무릎은 수면에 위치합니다. 차는 방법은 앉아 발차기와 반대로 내리는 다리는 무릎, 발순으로 내리고 올리는 다리는 무릎을 펴서 올립니다. 대표적인 주의사항은 앉아 발차기와 같습니다. 무릎 접어차기, 무릎 펴서 차기, 발 털기. 제자리 발차기 중 3단계 벽 잡고 발차기의 준비 자세로는 벽을 잡고 다리를 뒤로 뺀 상태에서 머리를 숙여 수면에 맞추고 점프합니다. 항상 몸을 띄울 때에는 머리, 엉덩이, 다리 순으로 띄우세요. 몸이 가라앉는 것이 무서워 발차기를 빨리 차지 마시고 천천히 물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찹니다. 발차기가 숙달됐다면 호흡법 영상에서 배웠던 4단계 호흡을 더해서 연습하겠습니다. 호흡을 할 때에는 발차기가 멈추면 안 되고 스트림라인 뜨기와 같이 팔을 눌러 호흡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호흡을 규칙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머리 입수 후 발차기 6번이나 숨 참기 10초와 같이 규칙을 만들어 연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언제든 제가 말하는 주의사항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고치는 팁을 말씀드리면 먼저 순서에 맞는지 자세가 맞는지 생각을 하고 정반대로 연습하거나 생각보다 과하게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접는 발차기를 찬다면 무릎을 완전히 핀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발을 터는 발차기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크게 차보세요. 이 방법은 제 강습 때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자리 발차기를 연습하셨다면 전진 발차기를 배워볼까요? 전진 발차기도 3단계로 배워보겠습니다. 1단계 전진 스트림라인 발차기, 2단계 킥판 잡고 발차기, 3단계 헤드업 발차기. 전진 발차기 중 1단계 전진 스트림라인 발차기의 준비 자세로는 뜨기입니다. 전에 배웠던 뜨기 동작이 이제는 익숙해지셨죠? 여기서 발차기를 더해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작은 천천히 순서에 맞게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몸을 먼저 띄우고 하나, 둘, 발차기. 전진 발차기의 2단계, 3단계는 여러분들이 수영장 가면 항상 하는 발차기이니 집중하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전진 발차기 중 2단계 킥판 잡고 발차기입니다. 킥판 잡고 발차기를 하기 전에 킥판을 잡는 법을 먼저 알아야겠죠. 킥판에는 위, 아래, 앞, 뒤가 있습니다. 앞쪽은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고 뒤쪽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와 아래는 킥판 앞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킥판 앞쪽을 보면 킥판이 사선으로 깎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배의 옆면을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그럼 이쪽이 아래, 이쪽이 위가 되겠죠. 2단계 킥판 잡고 발차기를 할 때 킥판을 잡는 위치는 왼손은 여기, 오른손은 여기입니다. 킥판을 잡았다면 전에 배웠던 뜨기를 하고 발차기를 시작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킥판을 눌러 호흡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의 힘만으로 머리를 들어 호흡하세요. 턱을 밑에서 앞으로 쭉 내민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전진 발차기 중 3단계 헤드업 발차기의 준비 자세로는 킥판 앞쪽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머리의 위치는 코가 수면에 잠길 정도로 머리를 낮춥니다. 준비 자세가 됐다면 뜨기를 하고 발차기를 시작하세요. 머리는 들려 있지만 벽을 잡고 발차기 하듯이 규칙적인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전진 발차기까지 해봤다면
25m를 쉬지 않고 빨리도 차보고 천천히도 차보세요. 발차기는 한번 배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영 선수를 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인들도 발차기 연습은 항상 꾸준히 연습합니다. 발차기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하세요. 그럼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재밌고 즐겁게 수영하세요. 다리를 배웠으니 이번에는 팔 치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물 밖에서 팔 동작을 배웁니다. 손가락은 가볍게 모아 앞으로 뻗어줍니다. 물을 잡아당기듯이 뒤로 빼줍니다. 엄지손가락이 허벅지를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팔을 크게 돌려줍니다. 이것만 보면은 팔은 굉장히 쉽죠? 영상으로 더 잘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유형 팔돌리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자유형의 팔돌리기는 뉴턴의 운동 법칙, 물속 동작의 작용 반작용, 글라이딩의 관성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냥 물을 당기면 앞으로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나 액션 영화에서 보면 줄 타는 것을 많이 보셨죠? 줄을 당기거나 발로 밀면 우리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팔돌리기를 배우기 전 우리는 롤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롤링은 몸의 장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형과 배영은 이 장축을 이용한 영법이죠. 롤링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을 줄여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어깨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롤링 강습을 받으면 어깨 회전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효율적인 어깨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 영상에서는 어깨보다 골반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처음 말했듯이 롤링은 몸의 장축을 중심으로 몸 전체가 좌우로 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어깨만 회전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만 회전하게 된다면 척추의 과전방과 틀어짐이 일어나 자세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하체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골반을 회전시키는 연습을 한다면 어깨는 따라서 회전하게 되어 자세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연습 방법은 전진발차기 2단계에서 골반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먼저 제자리에서 골반을 회전하는 것을 느껴보고 출발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킥판이 눌리고 상체가 기우뚱하실 텐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연습합니다. 발차기도 옆으로 찾을 거예요. 이것을 사이드킥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머리의 위치와 사이드킥입니다. 시선은 전방보다 약간 미친 바닥을 보면서 연습해야 해요. 골반이 오른쪽으로 회전한다면 머리는 왼쪽으로 돌려주셔야 머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드킥은 몸에 수직선을 두고 앞뒤로 균등하게 교차해서 킥을 차야 합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은 발이 수직선보다 뒤에 있어 안정성이 무너지게 돼요. 롤링을 익히셨다면 팔돌리기를 배워보겠습니다. 팔돌리기의 동작에는 물속 동작과 물 밖 동작이 있습니다. 물속 동작에는 캐치, 풀, 푸시가 있습니다. 물속 동작을 천천히 보면 캐치 동작에 손목이 위로 꺾이지 않게 약간 힘을 주어 내리고, 풀 동작에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게 배꼽 쪽으로 내리면서 당기고, 푸시 동작에 손바닥이 천정을 볼 수 있게 하고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주의사항은 풀 동작에 팔이 몸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당겨주고, 푸시 동작에 정확히 뒤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물박 동작에는 리커버리, 엔트리, 글라이딩이 있습니다. 리커버리에는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손등이 정면을 보게 하고, 엔트리에 엄지손가락이 먼저 물속에 입수합니다.
글라이딩 동작에는 손등이 천장을 볼 수 있게 똑바로 놔주고 어깨를 나란히 해줍니다. 주의사항은 리커버리 시 팔꿈치가 접히거나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수영의 리커버리는 되돌아오다 라는 뜻도 있지만 휴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속 동작에 힘을 쓰고 리커버리 할 때 휴식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팔 돌리기를 원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지금 배운 내용이 다소 생소한 단어가 들리고 어렵게 다가오시죠? 그냥 쥐불놀이 하듯이 원을 크게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팔 모양과 자세들이 어떤지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오른팔, 왼팔 모두 충분히 몸에 숙달될 수 있게 연습하세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강사님, TV를 보거나 수영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팔을 펴서 리커버리 하지 않고 꺾어서 하던데요. 어차피 나중에 꺾어서 하는 걸 배우면 그거 먼저 배우면 안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부학으로나 역학적으로도 팔을 꺾어 리커버리 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도 적고 어깨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팔 꺾기를 배운다면 회전 반경이 작아지고 속도가 빨라져 초보자의 경우 자세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물속 동작이나 물 밖 동작을 모두 팔을 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자, 그럼 전진하면서 스트로크를 배워보겠습니다. 뜨기를 하고 발차기를 시작한 다음 오른팔을 돌리세요. 이전에 배웠던 롤링은 푸시 동작에서 하면 됩니다. 한쪽 팔만 연습하실 때에는 킥판 위에 있는 손을 킥판 밑으로 집어넣은 다음 스트로크 하세요. 손목이 위로 꺾이는 것을 방지하고 물 잡는 느낌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원 스트로크가 끝났다면 호흡은 정면으로 하세요. 호흡과 스트로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분지어 연습합니다. 왼팔도 오른팔과 같이 연습하세요. 오른팔 호흡, 왼팔 호흡. 한 팔씩 연습이 됐다면 한 호흡에 양팔을 돌려보겠습니다. 왼팔부터 시작하고 오른팔을 돌린 다음 정면으로 호흡하세요.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왼팔, 오른팔, 호흡.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저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어깨 움직임을 위해 롤링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고 정확한 팔돌리기를 위해 제자리 팔돌리기를 한 다음 이전에 배웠던 발차기와 함께 한 팔 돌리기와 호흡수를 줄이면서 양팔 돌리기를 해봤습니다. 수영은 머리로 이해하고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영상들은 짧지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보고 하루 하는 내용이 아니라 꾸준히 보시고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연습해야 몸이 기억해요. 그럼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유형이 끝났으니 평형을 시작해봅시다. 평형의 팔 동작은 팔을 곧게 펴고 머리 위로 올립니다.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뒤를 향하게 하면서 팔꿈치를 세워 물을 잡아줍니다. 손바닥을 안쪽으로 뒤집으면서 잡아당긴 물을 가슴을 향해 젓습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면서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있는데요. 글라이드, 아웃스윕, 캐치, 인스윕, 리커버리입니다. 첫 번째로 글라이드 자세는 손을 뻗고 발차기를 한 후 두 손과 다리를 쭉 편 상태로 물을 타는 동작인데요. 이 글라이드 동작이 평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행 발차기와 호흡 타이밍, 팔동작 모두가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글라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평행 발차기에 대한 강좌는 올려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웃스윕 동작은 손을 벌리는 동작으로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11자가 아닌 Y자가 되도록 손을 벌려주어 약간 사선으로 물을 밀어줍니다. 이 동작은 글라이드 동작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끝을 살짝 수면 쪽으로 올리며 옆으로 벌려주셔야 하는데 영상에서는 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손을 벌리고 있어요. 지금은 기본적인 팔 동작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이 부분은 글라이딩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주의하실 점은 이 동작까지는 호흡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평행을 하실 때 글라이드 후 바로 머리를 들면서 손을 벌리는 아웃스윕 동작을 하시는데 이는 올바르지 못한 호흡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호흡을 하느냐 하면 뒤에 이어질 캐치 동작에서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 캐치 동작은 팔꿈치를 세워 물을 잡는 동작입니다. 아웃스윕에서 손을 벌리신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벌리면서 팔꿈치를 세워주셔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손을 벌린 만큼만 팔꿈치를 세우시거나 팔꿈치를 세우는 동작을 생략하고 물을 아래로 누르기만 하세요. 이러한 동작들은 잘못된 동작입니다. 손을 벌린 만큼만 물을 잡게 되면 팔 동작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아웃스윕에서 손을 벌린 것보다 옆으로 팔을 더 벌리면서 팔꿈치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팔을 세우지 않고 아래로 누르시면 영상과 같이 손을 올려야 할 타이밍에 올리지 못해 제대로 글라이딩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분명 캐치 동작에서 물을 누르는 동작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팔을 당기는 동작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서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팔꿈치가 옆으로만 세우는 것 같지만 원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팔꿈치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스윕과 리커버리 동작입니다. 인스윕은 팔을 가슴 쪽으로 모아주는 동작이고 리커버리는 두 손을 앞으로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인스윕과 리커버리 동작에서 중간에 멈추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인스윕과 리커버리를 함께 묶었어요. 캐치 동작에서 세운 팔꿈치를 축으로 손을 가슴 쪽으로 가져와 팔꿈치를 같이 돌리며 가슴 앞에서 모은 후에 바로 앞으로 뻗어줍니다. 팔꿈치를 세우고 나서 손과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가져오지 않고 바로 앞으로 뻗으시거나 혹은 너무 크게 젓거나 눌러서 손이 배까지 내려오시면 정확한 평행 동작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팔과 몸통의 타이밍은 손을 저어서 몸통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 팔꿈치를 짜주면서 손이 올라오고 손을 뻗어주며 다시 팔이 먼저 나가고 뻗은 손을 따라 몸통이 따라 입수해주시면 됩니다. 즉 몸통, 손, 몸통 손으로 타이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팔 동작을 위해서 두 손을 모았을 때 손이 수면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손을 모았을 때 위치가 최고점이 되어야 손을 뻗으면서 글라이딩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제대로 잘 못하시는데 이 동작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호흡 타이밍이 안 맞으시거나 팔 동작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 타이밍은 아웃스윕 동작 후 캐치 동작에서 호흡을 하며 상체가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웃스윕 동작에서 머리를 먼저 들면서 호흡을 하시는데 이렇게 수영하시게 되면 글라이드를 해야 할 타이밍에서 손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오게 되거나 머리를 사용하는 평형을 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잘못하시는 동작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아웃스윕을 하지 않고 바로 캐치 동작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캐치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웃스윕 동작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손을 너무 크게 벌리거나 캐치 동작에서 팔을 펴고 물을 누르시는 경우인데, 이렇게 하면 손이 흉고 아래쪽, 즉 물속에서 손이 모이기 때문에 손을 뻗을 때 물속에서 뻗거나 위로 올리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글라이딩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설명해드린 각 구간의 동작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거나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등 여러가지 잘못된 자세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이고, 강좌에서 알려드린 동작들을 잘 숙지하시고 연습해보세요. 수린이 여러분들이 수영을 잘하는 그날까지 더포스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효영의 다리 동작을 알아봅시다.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발목을 바깥쪽으로 벌립니다. 발목은 굽힌 채 발바닥으로 물을 밀 준비를 합니다. 물을 그대로 뒤쪽으로 밀어냅니다. 발목의 스냅을 활용해 발끝을 뻗어줍니다. 크게 웨지킥과 윗킥,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찰 수 있습니다. 무릎 웨지킥 방법에 대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평형 발차기는 크게 웨지킥과 윗킥,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찰 수 있습니다. 무릎을 발목보다 넓게 벌려 차는 킥이 웨지킥, 반대로 발목을 무릎보다 넓게 벌려 차는 킥은 윗킥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평형 발차기를 배우실 때 발차기를 좀 더 쉽게 터득하기 위해 대부분 웨지킥으로 배우시게 되고, 실력이 늘면서 점차 윗킥으로 발차기 형태를 바꾸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웨지킥과 윗킥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고, 웨지킥에서 윗킥으로 병행하기 위한 연습 방법과 효율적으로 윗킥을 잘 차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지킥 차기입니다. 웨지킥은 골반과 무릎이 상대적으로 뻣뻣하신 분들께서 차기 조금 더 수월한 발차기인데요. 먼저 유선형 자세에서 다리가 시옷자 모양이 되게끔 무릎이 발목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접으며 발 뒤꿈치를 붙여 엉덩이 쪽으로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옆으로 크게 차주며 무릎이 다 펴지면 다리를 모아 평형 발차기를 완성시켜줍니다. 포스들이 웨지킥 흉내를 내기 위해 엄청 오랜만에 웨지킥을 한번 차보았는데요. 윗킥이 몸에 배어 있어 웨지킥을 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웨지킥이 워낙 크게 차는 발차기이기 때문에 무릎이 더 아팠어요. 두 번째로는 윗킥 차기입니다. 우선 유선형 자세에서 다리를 허벅지와 평행으로 편하게 올려 잡으며 발목을 꺾는 순간에 발을 무릎 바깥쪽으로 벌려주어 다리를 W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밑으로 살짝 눌러차며 발목을 돌려 다리를 모으며 처음 유선형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밑으로 찬 킥이 반드시 다리를 모아주며 원래 유선형 위치로 복귀시켜 주어야 저항을 덜 받고 추진력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평형킥은 윗킥처럼 다리를 접어주셔야 발을 찰 때 힘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형을 마스터하신 분들이라면 웨지킥보다는 윗킥을 찰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윗킥을 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원을 말해봐 킥입니다. 벽을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 차렷 자세로 한쪽 발씩 올려서 차주실 건데요.
무릎을 접어 올리면서 발목은 차렷타선 쪽으로 올려주시고 무릎은 벽 쪽에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골반이 뻣뻣하신 분들께서는 이 동작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무리하게 발목을 손까지 올리려고 하시면 골반이 앞쪽으로 틀어질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무릎을 벽에 닿아 올라올 수 있도록 다리를 접어 올려주세요. 이 동작이 되셨다면 발바닥으로 물을 누르는 느낌이 나게 차며 발가락이 벽을 스치면서 바로 반대편 쪽 다리로 한 번에 가져가게 다리를 돌려서 차줍니다. 이때 소녀시대처럼 다리를 차며 소원을 한번 빌어보세요. 제발 평형킥 좀 잘 차게 해주세요. 제발. 농담입니다. 한 발씩 여러 번 차주시다 번갈아 가며 한번 차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차렷 평형킥입니다. 위킥이 잘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차렷 자세 시 앞으로 아예 안 나가실 수도 있으니 이 점 감안해주세요. 먼저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골반 옆으로 차렷을 한 후 서서 연습하신 발차기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접어 발목이 손에 닿도록 해줍니다. 손에 발이 닿는 동시에 바로 발바닥을 사선 위쪽으로 누르며 무릎이 펴질 때 발목을 돌려 유선형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발목의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발목을 돌리는 게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발목 강화 지상 훈련은 다음번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차렷킥을 하시면서 원킥에 원호흡을 해주신다면 타이밍 맞추는 연습에도 도움이 많이 됐을 수 있는데 초보자 분들께서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 잘 될 때까지 연습은 필수! 오늘 이렇게 평형 발차기, 웨지킥과 위킥, 위킥 연습 방법에 대해 배워보셨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하기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괜찮았나요? 아무래도 수영이라 동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다들 집중 잘 하고 본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 수업은 속도 도전이었는데 남들과의 경쟁도 좋지만 자기 자신의 기록에 도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